최근 토트넘과 경기를 앞둔 맨시티 감독의 한마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세계적인 명장이라 칭송받는 펩 감독. 그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맨시티에게 손흥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토트넘은 어렵지 않은 상대가 될 것. 이라고 답해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펩 감독은 과거 손흥민에 대해 언제나 나를 괴롭혔던 것은 손흥민이었다며 상대팀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찬사를 남겼던지라 최근 펩 감독의 손흥민을 향한 발언은 너무나 대조되는 상황인데요. 어째서 펩 감독이 이러한 발언을 했던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현역 감독 중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명장 펩 과르디올라 감독. 그는 현대 축구의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전술 패러다임을 제시한 전술가로서 세계적인 명문 클럽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을 거치며 현재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직을 맡고 있는 스페인 출신의 감독입니다. 펩 감독의 전술은 거쳐가는 팀마다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는 선수 저마다의 포지션에 맞는 플레이를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펩 감독은 자신의 선수가 가진 재능과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 그 선수의 기량을 만개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명장이라 칭송받는 펩 감독은 과거 손흥민에 대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 4명을 꼽으라면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네이마르 그리고 손흥민인데 내가 상대한 선수들 중 가장 까다로웠던 선수는 손흥민이다. 그의 위치에 따라 수비수 위치를 계속해서 조율해야 했고 중앙 수비수는 손흥민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따라붙지만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공략하고 심지어 완벽한 양발 슈팅까지 구사하는 손흥민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라는 놀라운 찬사를 남기며 매번 맨시티를 고전하게 만들었던 선수는 손흥민이라며 상대 감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손흥민은 지난 챔피언스리그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맨시티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MVP로 선정되는 활약을 펼치며 펩 감독에게 챔스 탈락이라는 좌절을 안겨주었죠. 맨시티에서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펩 감독 한 사람만이 아닌데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 칭송받는 케빈 데브라이너. 그는 독일 시절부터 손흥민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케빈 데브라이너의 팀을 상대로 순식간에 해트트릭을 달성한 손흥민에게 케빈은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에게 다가가 오른발 자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왼발 슈팅도 때릴 수 있는 것이냐며 손흥민과 유니폼 교환을 신청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케빈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에 대해 내가 본 아시아 축구 선수 중 최고이다. 손흥민을 상대하는 것은 몹시 어려웠는데 속도도 빠르고 힘도 좋고 경기에서 영향력도 크다.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위치에서든 득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맨시티에 손흥민이 오면 좋겠다. 가능성은 적지만 그가 맨시티에 오면 팬들도 좋아할 것이고 무엇보다 나의 패스와 함께한다면 우린 무적이 될 것이다. 손흥민은 공격수로서 최고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라는 찬사를 남기며 손흥민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최근 토트넘과 경기를 앞둔 펩 감독은 과거 자신이 했던 평가와 정반대로 이제 손흥민은 두렵지 않다는 발언을 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의 손흥민과 케인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펩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공격진은 솔직히 조금도 두렵지 않다. 특히 중원에서 뛰는 손흥민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콘테 감독의 전술적 발상은 참신했지만 아직까지 그 전술을 고집한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웃길 정도이다. 이것은 나의 자만과 방심이 아닌 객관적인 전력차를 분석한 것이고 우린 전력을 다해 토트넘을 박살낼 것이다. 라고 콘테 감독을 도발해서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토트넘은 이제 막 시즌 절반을 진행했는데 벌써부터 최악의 결과로 역대 최악의 시즌이라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콘테 감독은 매 경기마다 3-4-3 포메이션 전술을 어떠한 변화도 없이 도장 찍듯 반복했고 매번 뻔한 공격 전개로 상대 감독에게 전술을 읽히면서 콘테 전술에 대한 맞춤 대응을 당하는 등 손흥민이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졌을 때는 리그 꼴찌팀인 노팅엄 포레스트에게까지 패배하는 굴욕을 당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콘테 감독은 최근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반등을 보이지 못하면 그는 이번 여름 재계약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3경기 일정이 맨시티, 풀럼, 맨시티라는 점에서 사실상 맨시티 2연전을 앞두고 있기에 토트넘은 더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콘테 감독이 똑같은 전술을 고집하며 페리시치를 중용하는 한 토트넘은 어떠한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다만 희망적인 소식은 최근 카타르 회장의 토트넘 인수 소식인데요. 현재 토트넘 구단 매각에 대한 협상은 진행 단계에 있으며 구단주 조루이스가 지분 투자가 아닌 완전한 매각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투자 없이 구단을 경영하던 토트넘의 애닉그룹이 물러난다면 토트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아직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최근 영국 매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막바지에 대형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핵심 선수가 이탈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해리케인의 맨유 이적과 함께 손흥민의 B클럽 이적 가능성입니다. 최근 손흥민의 다음 행선지로 주목받은 클럽은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이며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리버풀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손흥민을 오래전부터 원했고 최근까지도 토트넘에게 거액의 스왑 딜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토트넘 감독의 경질 및 구단주의 변화 혹은 손흥민 선수의 B클럽 이적, 어떻게든 토트넘은 변화를 맞이할 것이고 이는 손흥민 선수의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